그래도 난 애가 생겼어. 난 애기가 생겼단 말이야. 애를 키우면서 그래도 예쁜 우리의 아이들의 옷장사를 하고 싶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레어벌스입니다. 제 채널에 아동복 창업 관련 영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지금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업 아동복 쇼핑몰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부터 그리고 남대문 도매 사장님들까지 아주 많은 메일을 받아왔습니다. 조금 답이 늦었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일일이 모든 이메일에 다 답장은 해드렸고요. 분명히 도움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사업에 관련된 현 실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온 두 분의 메일의 내용을 압축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아동복 창업에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차근차근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작 순서라든지 공정, 원단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건지 연락들은 참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아쉽게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의 정보와 저의 경험을 공유를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복 창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서요, 아동복 영상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나는 옷장사만 몇십 년째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남대문 아동복 도매 말고는 아동복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난 못 봤다 라고 하시면서 아동복 사업할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녀오라고요. 뭐 제가 아동복 사업을 하셔라 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오히려 뭐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동복 사업 정말 지금 어렵다라는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유쾌한 댓글의 내용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워낙 판매 플레이나 브랜딩의 스킬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아동 산업 구조 자체가 충분하게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벌고 기업을 확장시키는 대표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아동복 도매는 더 힘들어진 것 같고요. 잘 되는 곳도 분명히 있겠지만 옛날에 반토막입니다. 도매뿐만이 아니라 동대문 쪽 의류 도매도 다 마찬가지로 하얀 그래프에서 현재 너도 나도 온라인으로 뛰어들고 도매 브랜드에서 각 개개인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뛰쳐나오고 망하고 다시 도매로 또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또 뛰쳐나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는 맞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에서 매출이 얼마다, 난 돈 벌었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출이 깨지고 있어서 홍보를 하러 나오거나 매출은 성장은 좀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값이나 즉 뒤쪽에 돈이 까지는 거죠. 변동 비용의 비율이 높아져서 힘든 상황에 아직 근데 망하지는 않았고 본인 사업 제 실체는 현재 가지고는 있고 겸사겸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잘 돼서 찐으로 나오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긴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수없이 많은 업체 대표님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만큼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동복도요, 성인복도요, 그리고 모든 카테고리가 다 마찬가지겠고요. 힘든 시기에 몸살이는 건 무조건 맞는데 어차피 망할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다녀오는 것보다 저는 판매자로서의 위치에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뿐만이 아닌 공급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판매자가 어떻게 이 시기를 영리하게 이끌어 주느냐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큰 도움과 영향력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대로 뚜렷한 규정이 잡혀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아동 KC 인증법 때문에 아동 관련 사업이 어렵기도 한 대신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야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수직 성장을 이루는 기업도 보면 아동 쪽에 관련된 상품들을 브랜딩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많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현재 시장의 흐름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보다는 아동 쪽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공급자 적합 확인 또는 뭐 KC 인증을 꿀리지 않게 투자해서 소품종을 가지고 여러 판매 플랫폼들과 온라인 도매를 접목시켜서 SNS 마케팅 및 수많은 미디어의 활용으로 대량 생산까지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가장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품종이면 뭐 한두 디자인, 뭐 두세 디자인, 여러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이며 디자인 수를 늘려서 인증 없이 까라로 인증서를 막 돌려 쓰는, 판매하는 그런 위험한 부담이 있는 장사는 아무리 돈을 그때 벌고 지금 당장 벌고 아무리 브랜드의 이름을 충분하게 알려도 결국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모든 브랜드, 백화점 브랜드들까지 거의 다 그렇게 하죠. 몇 프로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업은 지속도 아닌 지속 성장이란 걸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소품종으로도 충분히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브랜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제가 다루는 회사 중 하나도 마찬가지로 아동 쪽을 아직도 놓치지 않고 이번에도 인증서를 직접 이렇게 받았어요. 학용품이고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컬러 구성이 달라지면 컬러별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만큼씩 계속 더 들어갑니다. 특히나 아동복은 진짜 까딱 잘못하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수 많고 다양한 컬러 구성의 사이즈까지 많아서 예를 들면 티셔츠 한 디자인에 세 컬러를 만든다고 가정하면요. 유아 쪽은 무조건 완제품으로 검사를 다 진행해야 돼서 돈이 더 들고요. 예를 들면 세 컬러면 디자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250만 원에 3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요. 세 컬러면요. 한 디자인에. 한 디자인 만드는 거예요. 컬러가 3개라서 3가지 다 검사 받아야 돼요. 36개월 이상은 그나마 키즈 쪽은 그나마 부자재나 프린팅 같은 게 없을 때는 원단만 공급자 적합 확인서를 받기 위해 원단만 보냅니다. 원단에 따라서 함유된 성분들이 또 다 달라서 대략 면 기준 뭐 컬러당 한 10만 원 중반에서 20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나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 디자인을 다품종으로 생산하면 정말 답이 없겠죠. 한 디자인에 또 세 컬러인데 사이즈가 5단이다. X 스몰, 스몰, 뭐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5가지 사이즈다. 사이즈별, 컬러별, MOQ는 20장이다. 라고 하면 총 한 디자인 300장이겠죠. 한 3디자인 만들면 금방 1000장. 1000장을 재고로 장사를 시작하면서 인증 비용은 200만 원, 300만 원은 깨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디자인 해봤자 썸네일 3개 나오나요? 그럼 또 고민을 합니다. 컬러를 그냥 다 나눠서 썸네일을 9개를 만들어 버릴까? 그러면 또 리뷰가 다 나뉘고 판매 건수도 다 나뉘는 거니까 결국 썸네일 3개로 진행하죠. 그렇게 옵션의 컬러 사이즈 다 정렬하고 모든 판매 플랫폼들이 뭐 쿠팡 로켓 배송처럼 썸네일들이 컬러별로 다 각자 돌아다녀도 리뷰랑 판매 건수가 디자인별로 이렇게 묶이는 플랫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000장으로 또 다 마진을 볼 수가 없어. 그쵸? 옷을 생산하면요. 이쪽에 몇 장, 저쪽에 몇 장 뭐 뿌리고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체험단들 모으고 리그램 이벤트까지 해서 나눠주고 우리 계정 태그 좀 해줘. 좋은 리뷰 써달란 말이야 하면서 50장. 더 나아가서는 리뷰 업체까지 쓰면서 100장 정도는 즉 한 생산량의 10%면 뭐 요즘에 많은 것도 아니죠.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소모되고는 합니다. 그래야 조금, 아주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고 잘 팔리니까요. 그래도 홍보 잘 안 되죠. 아동복 시장은 현재 다른 카테고리들보다 훨씬 더 스파 브랜드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알리익스프레스 정말 무시 못하죠. 저만 해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애들 양말이나 겨울에 기본 후리스라든지 기모 조거 팬츠 등 구입을 하면 품질 꽤나 좋게 잘 옵니다. 7,000원, 8,000원, 뭐 10,000원이면 살 수 있죠. 정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브랜딩을 갖추지 않고서는 평균 시장 형성가 또한 워낙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디자인이나 품질은 상향으로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아동복 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새 디자인을 1000장을 생산을 해도 썸네일 3개밖에 만들 수가 없고 100장은 협찬, 마진 없이 판매를 한다고 해도 나머지 900장은요.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면 온라인 판매로는 세금 다 빼고 마진율 30% 남기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20%도 어렵죠. 광고까지 들어가면 1000장을 재고 없이 다 팔아도 마이너스 안 보면 다행일 겁니다. 물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너무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외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저도 OEM 생산이나 도매로 상품을 공급을 해드리고 빅브랜드 대표님들까지도 만나서 미팅하면서 얘기 나누면 다 똑같아요. 의류 쪽은요,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빅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의 몸빵만 큰 거지 다 적자입니다. 대출이 너무 껴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부도나는 업체들 투성이고요. 특히나 아동복 사업처럼 우리나라에서 더 자리매김 못하는 카테고리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아동복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브랜드가 뭐가 있죠? 수입 브랜드들 빼고 잘 없죠. 혹시나 있다고 한들 최근 한 1, 2년, 2, 3년 안쪽으로 잠깐 떠올랐거나 서서히 지금은 죽고 있는 브랜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청 유명하지는 않고요. 유명한 곳들은 한방 이슈 잘못 맞으면 바로 부도. 우리나라 아동복 현재 실태인 것 같습니다. 시장 형성가의 무너짐과 불경기 속에 엄청 줄어든 소비, 인풋 대비하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아웃풋, 말도 안 되게 비싼 인증검사, 제대로 뚜렷하지 않은 한국의 법,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장기 지속하는 아동복 브랜드가 많이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도 난 애가 생겼어. 난 애기가 생겼단 말이야. 애를 키우면서 그래도 예쁜 우리의 아이들의 옷 장사를 하고 싶단 말이야. 생산할 돈도 없고 남대문 거 사입해서 팔면 되지 뭐. 사진 가져와서 그냥 올리면 되지. 잘 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몇몇 잘된 분들 공통점은요, 다들 정보성 인스타그램, 아동 관련 뭐 여행지라든지 밥집이라든지 뭐 남편을 까는 영상이라든지 키즈 카페들 등등 채널을 좀 키워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조차 수면 위로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 반짝 돈 좀 벌고 끝나거나 종목을 바꾸곤 합니다. 점점 아이템을 축소하게 되니 의류사업의 본질이 조금 깨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류사업은요, 특히나 계절에 민감하며 동시에 트렌드에도 충분하게 민감하고 사입이나 위탁만으로 해당 시즌 내에, 해당하는 시즌 내에 미리 반응이 오는 상품들을 내가 직접 재고 부담을 하면서 쟁여두지 않는 이상 요즘 뭐 1:1 오더 시스템들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순환이 안 됩니다. 미송 잡고 기다리고 하다가 시즌 다 지나가 버리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통제권 역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시즌이 바뀔 때 바로 그때 미리 돈을 내고 내가 미송을 잡았었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죠. 도매에서는 환불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환불 왜 안 해주는지 모르는데 도매에선 법이라고, 예전부터 법이라고, 법에 없는 법이 그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도매에선 환불을 안 해주니까 매입을 잡고 다음 시즌 거 또 사입을 하고, 도매들은 그만큼 다시 재고를 보고 내년에 열심히 세일을 해서 팝니다. 악순환인 거죠. 도매들에서도 예전만큼 대량 생산해두는 곳들도 거의 없습니다. 잘 팔려서 물건들이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최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이 끊기는 겁니다. 초기에 100꼬미, 200꼬미씩 요즘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10장씩. 샘플은 한 2장 만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걸어두죠. 그거 다 팔리고 리오더 넣고 그 사이에 한 집, 2집 주문 오면은 죄송해요. 이게 주문이 너무 많아서요. 그럽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주문이 너무 없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10장 팔고 한 3, 4장만 리오더 칠 때 주문 들어오면 진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원래 식당 장사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 쉬면서 앉아서 밥이라도 좀 먹으려고 하면 그때 손님 들어오고, 옷 장사는 안 팔리던 물건 재고 다 떨어지면 그때 주문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가 생기면요, 주문 뚝 끊기고 하는 게 공식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동복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동복 쪽은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자파나 뭐 다른 여러 카테고리의 온라인 사업만 22년, OEM이면 뭐 도매 장사, 공장까지 다 운영해본 입장으로서, 중국에서도 장사해본 입장으로서 저 같은 베테랑인 사람들도 현재 제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보다 매출이 반의 반이에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한두 가지 상품이 운때가 좀 맞아서 좀 팔리면 그걸로 버티고, OEM 쪽도 매출 다 안 좋습니다. 예전에 몇만 장 만들던 큰 브랜드들에서도 요즘에는 주문 들어오면 뭐 2,000장, 뭐 1,500장, 뭐 이렇게 와요. 정말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에 그래도 관심이 생겼거나 아동복으로 난 내 인생 쇼부 봐야 돼 라는 입장이라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광고 돌려서는 돈이 남을 수가 없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여 보는 게 좋을지는 다음 영상으로 구독자분께 최근에 받았었던 이메일 중에 아동복 관련 굉장히 좋았었던 내용들을 추려서, 제 생각이 뭐 답은 아니겠지만요, 다방면의 위치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 온라인으로 돈 잘 벌고 성공을 했고 뭐가 대박이 났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접하기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불과 이 영상을 찍기 하루 전날, 어제죠, 저랑 친한 밀키트를 판매하는 대표님이 여기 제 개인 작업실에 놀러 왔었는데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왜 나는 도대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냐, 잠도 못 자고 매일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대표님, 다들 그래요. 물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노력은 분명 맞지만 다들 잘나 보이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지 다들 힘들어요. 전부 다. 저만 해도 상품 매출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22년 차 제 온라인 도매 다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요. 공장들한테 저도 미안해 죽겠어요. 요즘에 공장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인정하기 싫고 사람을 더 게으르게 하는 말이겠지만 사업이란 건 실력보다도 운때가 더 맞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이도 사실 운이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잘 돼요. 운이 있으면 잘 돼요. 실력이 많이 없어도요. 너무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실력도 저절로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따라와주지 않는다면 뭘 해도 안 되죠. 그래도 자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매출이 높고 낮고보다는 사업의 그래프는 당연히 파도를 탈 거고요. 언제나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그랬을 거고요. 사업의 그래프는 항상 파도를 탑니다. 어떻게 내 사업의 구조를 잘 만들어서 매출이 떨어질 때도 흔들림 없이 지속을 하다가 다시 나한테 운이 왔을 때 성장을 시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동복 사업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끌고 나갈 볼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파도를 좀 타면서 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을 보신 분 가운데 내년에 아동복 쪽으로 수면 위로 확 하고 점핑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메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들 힘들 내시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